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1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 앞에서 욕설과 고성을 섞어서 과격 집회를 하고 있다고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평산마을 문재인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쯤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양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입주했는데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이 집회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욕설 등이 있었다고 이 점을 들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겁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성향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1명 등 4명이라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행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욕설 및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모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 및 방화 등으로 협박한 일종의 공동협박 혐의, 집단적 협박 혐의 등을 고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대리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고소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검토한 뒤에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이 마을엔 거의 매일 보수 성향 단체 6개 내지 7개에서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5월 10일부터 20여일간 경찰에 접수된 불평신고는 205건에 달하고 소음과 관련한 내용이 그 중에서 105건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700건 넘게 접수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문득 좌파식으로 좌파를 이길 수는 없다. 문재인식으로 문재인을 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을 닮아서는 안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으면은 진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이 괴물과 싸워본 사람들, 계급투쟁론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이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자였는데 나중에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다음부터는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동물농장과 1984라는 이 불멸의 문학작품에 담은 사람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같은 광신으로 맞서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특히 소련 공산주의를 없애버릴 대전략 문서를 만든 조지 F. 캐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도 괴물과 싸워서 이기려면 괴물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오와 선동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에 영혼을 판 좌파 세력,
그중에는 문재인 세력도 있겠죠. 이들과 싸우려면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양산 사저 앞에서 저렇게 욕설 고성으로 문재인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문재인 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렇게 함으로써 일단 문재인 부부를 괴롭히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젊은 층, 중도층으로부터 보수는 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은 선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은 전쟁이나 무슨 암살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얻습니다. 표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 표는 민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민심 동향을 잘 생각해가지고 문재인식으로 싸워서 과연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고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조지 F 캐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946년 2월에 이 조지 F 캐넌은 당시에 주소 미국 대사관 대리대사였습니다. 이분이 워싱턴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소련을 분석하는 긴 전문을 보냅니다. 그게 롱 텔레그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서를 보내겠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도운 미국에 대해서 스탈린이 표변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당황한 미국 지도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받은 조지 F 캐넌이 보고서를 쓴 게 그게 바로 롱 텔레그램입니다. 롱 텔레그램이란 뜻은 외교 문서는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길게 썼다는 겁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대소 전략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소련과의 대결 선언인 1947년의 트루만 독트린, 서구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 수립에 큰 영향을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폴 리츠, 당시 미 국무부 정책실장의 NSC 68이라는 문서는 한국전 발발 직전에 트루먼에 의해서 서명이 되었고, 김일성 남침으로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조지 캐넌의 문서는 읽어보면은 외교관이 아니라 역사학도가 쓴 것처럼 아주 파격적입니다. 내용이 고급 수필의 문학성도 느끼게 합니다. 당시 40대의 캐넌은 2차 대전을 전후하여 러시아, 독일, 포르투갈, 체코 등에서 근무하면서 러시아를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인류 통역 요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긴 전문이란 말은 외교 전문가답지 않게 보고서가 길었다는 뜻입니다. 읽어보면 머리에 남는 대목이 많은데 특히 마지막 문장입니다. After all, the greatest things that can befall us in coping with this problem of Soviet communism is that we shall allow ourselves to become like those with whom we are coping. 소련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들을 닮아서 이기려 하는 자세라는 경고입니다. 이승만도 건국연설의 첫 문장에서 비슷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더디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 구절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만인 앞에서 선을 행하여 악을 이겨라, 이렇게 됐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중에도 놀랍게도 언론 검열을 금지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시가 아닌데도 언론 검열을 합니다.
언론 검열 취소를 명령하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자유를 지키려는 것인데 자유 중의 최고 자유인 언론 자유를 말살하면서 이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같은 맥락에서 전쟁 중 면장까지 뽑는 최대 규모의 선거도 실시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캐넌의 롱 텔레그램에는 대북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원리도 몇 개가 있습니다. 스탈린은 논리엔 승복하지 않지만 힘엔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악독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선량하다고 했습니다. 정권과 인민을 분리하여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외부의 위협을 조작해가지고 국내 단합과 정권 유지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푸틴이 하는 짓입니다. 스탈린에겐 세계 공산화의 마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와 같은 모험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자유진영을 이간질시키고 내부를 분열시킴으로써 소련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반공주의자가 아니고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련의 내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더 건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공산주의는 기생충과 같아서 상한 조직에 들어붙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 반공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스탈린을 현실주의자로 파악하면서 그래서 논리엔 승복하지 않지만 힘에는 굴복한다고 본 점, 따라서 히틀러처럼 그는 모험을 하지 못하고 세계혁명에 대한 마감 시간이 없다고 예언한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정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모험을 하지 못할 인간입니다. 모험에서 실패하면은 그가 누리는 호압한 생활은 끝장납니다. 계급투쟁론은 역사적 결정론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가 종국에 가서는 이긴다는 엉터리 믿음을 심습니다. 시간이 자기들 편이라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 주민들도 깨어날 것입니다. 김정은은 잃을 것이 많은 가장 부패한 영혼입니다. 그를 경계하되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김일성 악령의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이들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자유의 힘과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들처럼 취해지면 지는 겁니다. 교양 있게 싸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자주 거울을 봐야 합니다. 역사의 거울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